5장 힘과 운동, 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풀이하는 방법들 어느 정도는 알아봤는데 문제 적용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연습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3번 질량이 m과 em인 두 물체가 평평한 책상 위에 올려져 있고요.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두 물체를 연결한 줄은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수직이란 얘기가 될 건데 그런 줄이 문제에서는 도르래 그림이 없는데 아마 마찰이 없다는 거를 좀 전제로 도르래 마찰 없이 잘 돌아가신 도르래 작은 도르래 두 개가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밑으로 꺾여서 내려온 다음에 큰 도르래 하나에 연결된 또 3m 질량을 가지는 새로운 물체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편의상 세 개의 물체를 A와 B, C라고 하고요. 책상면은 마찰이 없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 정제 있었던 세 물체가 앞으로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지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실제로 그림에서 이 책상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이 부분의 줄이 좀 비스듬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또 변하는 것을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건상으로는 13번 문제 맨 뒤에 매달려 있는 줄은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물체에 가해지는 힘부터 구해야 되는데 사실 연습 문제 중에 앞쪽에 배치된 문제인 것에 비해서 이 문제가 제법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순서대로 좀 보기 위해서 약간 어렵더라도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A, B, C 세 물체가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고 기타 또 어떤 물체가 있을까라는 거 봤을 때 원래는 지구도 있고 책상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줄도 있고 작은 도르래, 큰 도르래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물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물체 A, B, C에다가 요 큰 도르래 하나 정도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등장할 힘은 이제 중력, 장력, 수직항력 세 가지밖에 없는데 각각의 물체 A, B, C 셋 플러스 도르래라고 하는 이 큰 도르래가 받는 힘까지만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A 물체가 받고 있는 힘, A 물체는 EM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 전체로부터 A에게 가해지는 중력이 완전히 아랫방향으로 있을 것이다. EMG 크기의 중력을 받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A 물체는 책상면과 어쨌든 마찰이 없어도 접촉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을 A라는 물체 입장에서 책상면으로부터 밀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평평한 책상에 대해서는 연직 윗방향으로 받고 있을 겁니다. 위쪽으로 받고 있을 수직항력 또는 수직력이 그 크기는 적당히 N1N만큼 받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물체는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줄로부터 A가 받을 장력이 줄에 대해서 당겨질 방향, 책상면에서 보면 이게 입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책상면의 나란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A 물체가 받을 힘은 현재 중력 아래로, 수직력, 수직항력 위로, 그리고 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으로 장력 해서 3개의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 B 물체가 받는 힘은 보기 좋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B 물체는 여전히 지구라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구가 물체 B에 가하는 중력이 있겠다라고 해야 되겠고 그 중력은 아래로 mg 크기를 가진다. 중력 가속도 g였을 때 요거 하나 있고 마찬가지네요. B 물체도 책상면 위에 놓여져 있으면서 책상면과 접촉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접촉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끄럽다, 마찰이 없다라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접촉에 의해서 B 물체가 책상면으로부터 밀릴 방향으로 면에 대해 수직으로 받을 수직력, 수직항력이
위쪽으로 M2 뉴턴 있다라고 할게요. 수직 항력의 크기는 모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B물체에 달려있는 줄 때문에 줄 방향으로 당겨질 방향으로서 장력을 받아야 되겠다. 자, 장력의 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도 A물체가 장력받고 B물체가 장력받는다 그랬는데 이거 아직 표시를 안 했는데요. 일단은 A물체가 이 줄에 의해서 받았을 장력은 T뉴턴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B물체가 받을 장력은 T2 또는 T'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줄이 질량과 밀도를 무시할 수 있는 줄이라면, 이것도 중요한데 그럴 수 있는 줄이라면 그런 줄에는 하나의 줄에 이렇게 꺾인 거, 요 부분에서 꺾인 거, 여기서 꺾인 거, 이런 것들 무관하게 같은 줄에는 전체 부분에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 걸린다라고 그래요. 그 장력으로 그 줄이 달려있을 물체에는 T라는 장력을 한 번 준 적이 있으면 그 장력은 줄이 물체에게 주는 거라 그랬어요. 줄이 물체 A에 T 크기의 장력을 준 적이 있으면 쭉 돌아서 같은 줄이네 이 줄도 B에게 장력을 가할 때에도 T 뉴턴을 가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요 장력과 요 장력은 작용-반작용 관계라서 크기가 같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작용-반작용 관계다라 그러면 그 힘을 주는 물체와 받는 물체 A가 B한테 주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B가 A한테 주는 형식으로 뒤집어 있으며 그 종류가 공통이어야 되는데 장력 똑같은데 이건 줄이 A에 이거는 줄이 B에 가하는 장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작용-반작용 관계가 아니에요. 선생님, 뭔가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A가 뭐 당기려고 하는 것이 줄을 통해 결국 B를 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장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력은 줄 자체가 물체에 주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를 A가 B를 당기는, B가 A를 당기는, B와 C가 A를 당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한 것처럼 줄이 A에 줄이 B에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반작용 관계 이런 것과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런 다음 A, B 했으니까 이번에는 물체 C가 받는 힘을 다 찾아봅시다. 자, 물체 C는 질량이 3m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부터 C물체가 받을 중력이 완전히 아래 방향으로 3mg 뉴턴 작용을 할 겁니다. 아래쪽으로 있겠고, 그리고 C는 요런 줄이 달려 있으니까 그 줄로부터 당겨지는 줄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줄 프라임이 C에 가하는 장력이 이거는 크기를 진짜로 모르니까 T 프라임 뉴턴이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줄은 이 줄하고는 다른 줄이기 때문에 T 프라임 뉴턴의 장력을 위로 받는다. C물체는 두 개의 힘 위아래로만 받고 있네요. 그런 다음 이건 원래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 큰 도르래, 저 위에 있는 작은 도르래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큰 도르래는 작은 도르래처럼 두 물체가 미끄러지든 말든 나는 여기에서 줄에 이 꺾인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자, 그러면서 가만히 있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줄이 어딘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되면 물체가 도르래와 함께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줄이 신축성이 없는 한은 큰 도르래와 C물체는 같은 거리만큼 같은 속도, 같은 가속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래에 가해지는 힘부터 찾아봅시다. 자, 도르래 자체는 아래쪽으로 원래 중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도르래에는 질량이 없을 거다라고 그래요. 질량이 0kg일 거기 때문에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은 0N이 된다라고 무시를 해버리고 이 도르래가 받는 힘이 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일단은 이 도르래에도 요 C와 연결하는 줄이 줄 프라임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르래 입장에서는 이 줄로부터 당겨질 방향은 이쪽 아래쪽 방향이네요. 그렇게 줄 프라임으로부터 도르래가 받는 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력은 아래 방향이면서 줄 프라임은 C에게 T 프라임 크기의 장력을 가했다 그러면 같은 줄은 도르래에 가할 장력도 크기는 T 프라임이다. 이렇게 써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르래에 또 무슨 힘이 가해질지 볼 때 줄이 또 달려있다고 봐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도르래에는 다른 것처럼 여기 줄 당겨, 여기 줄 당겨, A나 B는 여기 줄 당겨, 당겨 하는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줄이 요렇게 해서 두 번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장력 해석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꼭 줄이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고정돼서 접촉된 다음에 당기는 장력을 가한다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줄이 접촉해서 붙어 있지 않더라도 걸려 있기만 하면 줄에 완전 접촉된 부분에서 이제 떨어질 때 줄이 도르래에 접촉돼서 쭉 감기다가 떨어지는 요 부분에서 또 장력을 가한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실제로는 그 장력이 이 접촉 부분에서 가하는 힘도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결국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마치 접촉된 것처럼 나중에 도르래, 움직 도르래 막 돌면서 접촉부가 약간 달라지겠지만 줄 부분에 접촉돼 있으면서 이쪽으로 장력을 가한다. 그건 요 줄 프라임이 아니죠. 줄이 도르래에 가할 장력이 모든 부분에서 일정한 크기가 걸려 있다 그랬을 때 이 줄의 모든 부분에 걸려 있을 장력은 T 뉴턴이라고 했으니까 T라고 씁시다. 그리고 요 물체는 또 요렇게 감긴 이쪽 부분에 줄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요 부분에서도 마치 줄이 접촉되어 있는 것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줄이 도르래에 가는 장력이 이 줄은 전 부분에서 T 뉴턴만큼 걸려 있을 장력을 또 가한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기했어요. 이 문제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아주 연습 문제치고 너무 쉬운 문제까지는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책상이나 작은 도르래 지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움직일 것 같은 A, B 큰 도르래 C 물체가 받는 힘들을 요렇게 세 개 한 중력은 제로니까 3개, 2개 해서 다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모르는 힘을 다 찾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A 먼저 볼게요. A 물체는 말하자면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줄이 달려 있고 뭔가 저쪽으로 끌려갈 것 같아요. 줄 방향으로 끌려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는 책상면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요동치는 운동은 그런 가속도 운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체가 위아래 방향으로 가속되려고 받을지도 모르는 수직력, 중력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의 영향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 아래로 중력 EMG가 있는데 그러면 낙하라는 뜻이니까 그걸 딱 방해할 만큼만 떨어지지 않게 할 만큼만 딱 가해지면은 물체는 위아래로 가속될 염려는 없겠다. 그래서 A가 받을 수직력, 지면으로부터 책상면으로부터의 수직력은 위로 EMG 크기가 되면서 A가 받았을 힘 중에 요 힘과 요 힘은 서로 상쇄된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크기를 이렇게 정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진짜로 상쇄가 돼서 A 물체는 줄에 의해서 받을 T 크기의 장력 요거 하나만 책상면에 나란하게 받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A 물체는 옆에서 보면 책상면에 대해 붙어있는 줄에 의해서 다른 힘들 다 지워지고 R자로 줄 방향으로 T 뉴턴의 장력만 받는다 라고 하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 물체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책상면에서 괜히 날아가고 낙하하는 운동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낙하시키거나
날려보내는 방향으로 가해질 것만 같은 위쪽으로의 수직력, 아래쪽으로의 중력은 실제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다. 그러려면 실제 가해지는 mg가 위쪽 방향, 반대 방향 n2a에서 상쇄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직 어차피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B가 받을 수직력 N2는 mg 크기면 참 좋겠다. 그만큼 작용하자라고 이렇게 놔요. 실제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B도 역시 책상면에 대해서 M자리가 줄이 달려있는 방향으로 T뉴턴의 장력을 받는 거, 요게 B가 받는 R자 힘 각각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다음 도르래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큰 도르래는 이쪽에서 접촉돼 있다가 떨어지면서, 이쪽에서 접촉돼 있다가 떨어지면서 이 줄에 의한 장력을 T 받았었고, 이쪽에서도 T 두 번 받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고정 접촉이 돼 있든 아니면 이렇게 닿아 있다가 떨어지는 모양이든 물리에서는 그런 거 다 요 지점에서 장력이 각각 두 번 가해진다라고 해버려요. 자, 그리고 물체는 C가 도르래와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르래가 받을 장력이 아랫방향으로, 요 장력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도르래가 받을 장력이 T 프라임만큼 아래로 가해진다 라고 하자. 자, 그리고 C 물체도 다 정리한 다음에 봅시다. C 물체는 편안하게 C 물체 별도로 보면 중력을 아래로 3mg 받고, C 물체는 도르래와 연결된 줄에 의해 위쪽으로 T 프라임 장력 받는다 돼 있는 거 그대로 씁시다. 앞에서는 A와 B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받았을 힘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물체 좀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상쇄해서 T'은 3mg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는 힘들 일단 표시해 놓은 채로 그대로 다 두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A, B, 도르래 또는 C가 받을 장력도 구하고, 그래서 가속도까지 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갑시다. A 물체가 그림에서는 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면, 가속될 수 있다면, 그런 A가 가질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그럴 때 방향은 A가 줄 방향으로 가야 되며, 그러니까 줄 방향이 될 것이며, 가속도의 크기는 A의 질량분의 A가 받을 힘들을 다 더해서 나타낸 R자 힘이다. A가 받는 힘, 중력, 수직항력, 수직력은 상쇄됐고 T 크기의 장력만 받고 있으니까 이게 A의 가속도의 크기다 라고 합니다. 다음 B도 크게 다르지 않죠. B라는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 B 자체의 질량은 M이고요. B 자체는 결국은 R자인 T 하나만 받는 거니까 그쪽 방향으로 M분의 T라는 가속도를 가지겠다. 그 다음 도르래의 가속도도 볼게요. 도르래. 자,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도르래는 물체 C와 함께 움직일 상황일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C가 가속되면 도르래도 가속된다 라고 하고 싶은데, 도르래의 가속도는 도르래의 질량분의 도르래가 받는 R자 힘, 그래야지 되는데, 도르래가 받을 R자 힘을 이제 도르래 질량으로 나누려다 보니까 어쨌든 도르래가 받는 R자 힘이 계산이 됐다라고 치더라도 도르래의 질량이 이게 0이 되죠. 도르래 자체는 질량도 무시할 수 있고 마찰도 도르래 자체는 밀도도 없다라고 보자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 도르래가 가속도가 조금이라도 R자 힘이 있으면은 무한대의 가속도를 가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도르래는 질량이 0인 물체, 밀도가 0인 물체니까 네가 받을 힘도 같이 일단 0부터 시켜놓자. 안 그러면 도르래가 가속도 자체가, 속도도 아니에요. 가속도가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도르래가 받을 R자 힘은 또 역시 0 해놔서 일단
0분의 얼마라고 나타날 상황은 지우고 0분의 0꼴 먼저 만들어 놓자 라고 합시다. 이것부터 풀어볼까요? 그러면 도르래는 위로 ET, 아래로 T'이라는 크기의 장력을 3개 받고 있으니까 알짜임이 0이 되려면 T'은 T라는 크기의 2배 크기를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도르래와 C를 연결한 줄에 걸릴 장력은 크기가 A와 B와 또 연결돼 있을 그 줄에 전체적으로 걸려 있을 장력의 2배 크기다 라고 놓습니다. 자, 그리고 C 물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A와 B 물체가 끌려오면서 도르래도 내려가면서 C 물체는 내려가는 운동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럴 때에 C 물체의 가속도, 아랫방향으로의 가속도는 C의 질량 3n분의 C가 받을 아랫방향 가속도죠. C가 받을 아래쪽 힘 3mg를 쓰고 위쪽으로 받을 T'에 대해서는 아래로 3mg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T'이라고 해서 C의 가속도는 이와 같이 나타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처럼 A는 줄 방향으로 2n분의 T 가속도, B는 줄 방향으로 n분의 t의 가속도, 그리고 C는 3n분의 아래로 3mg, 위로 T'이니까 T'은 아까 2T라고 했으니까 3mg-2T라고 아랫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계산되는 알짜임에 의한 가속도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가속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이 물체들은 지금 각각의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각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시 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A 물체와 B 물체는 지금 정지한 상태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A, B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가속도의 크기 비가 1대2 될 겁니다. A 물체가 정지 상태로부터 끌려가는 가속도 A 크기라고 하면 B가 정상태로부터 끌려가는 가속도는 2배 가속도가 된다라고 2n분의 t, n분의 t니까 tm 상관없이 일단은 이렇게 놓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두 물체가 처음에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약간 문제가 달라지는데, 두 물체 A도 0m/s, B도 0m/s에서 시작을 했을 때 시간에 대한 물체의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A는 속도 그래프가 가속도가 요 정도 되는 운동을 한다고 하고요. B는 그의 2배의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기울기를 가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가속도가 A 대 2A 2배의 관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t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A와 B는 속도가 1대2 되겠다. 언제라도 1대2의 속도 B를 가지겠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시간 동안에, 처음부터 꼭 아니더라도 적당한 시간 동안에 A가 그동안의 움직임 변이값이 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넓이라면 B도 역시 같은 시간 동안에는 같은 거리만큼을 움직였을, 2배 거리를 움직였을 거다라는 넓이 B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A와 B는 정지 상태였다면 적절 시간 동안에 움직였을 거리가 1대2만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왜 이런 걸 또 찾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둘의 움직임이 C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인데, 이건 잠시 후에 또 알아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A와 B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당연히 둘 간의 가속도는 이게 A 대 요게 2A 될 것이다. 뭐 여기서 더 이상 정리되는 건 없습니다. 넘겨보고 하면 결국에는 같은 식 나오기 때문에 n분의 t는 2A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물체 자체가 A라는 가속도, EA 가속도 1대2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처음부터 적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A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S였다 라고 한다면 B 물체는 2배의 거리만큼을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두 물체가 움직일 거리가 S 대 ES 2배의 길이비를 가진다 라고 하면은, 자, 이 도르래 기준으로 움직이는 C와 연결된 도르래 요걸 기준으로 물체가 A, B 여기 썼을 때 줄 끝점 쭉 따라가고 쭉 내려와서 요렇게 되는 줄 전체 길이는 일정해야 되는데 그 줄 끝부분이 여기 기준으로 요 작은 도르래 기준으로 이쪽 부분의 줄이 S만큼 짧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 이쪽 부분의 줄은 또 ES만큼 짧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도르래 기준으로 저쪽에 있던 줄 부분의 총 길이 감소는 3S라는 길이만큼 짧아졌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짧아진 줄의 길이 작은 도르래 위쪽에서 나타나는 S만큼 ES만큼 단축된 줄의 길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S, ES 총 3S만큼 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라진 줄은 정말로 없어진 게 아니죠. 어디 가요? 이 도르래 이하 부분에서의 물체들을 구성하는 걸려있는 줄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3S만큼 늘었다라고 해야지 되겠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끌려오면 상식적으로 도르래 내려가고 물체도 내려가고 그랬을 텐데 그러느라고 도르래 작은 도르래부터 시작하는 이 도르래가 움직였기 때문에 접촉할 줄 부분이 이와 같이 변형됐다라고 하겠네요. 그랬을 때 밑에 부분 구경을 해보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쭉 도르래 접촉 쭉 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바뀐 상황에서는 도르래 쭉 도르래와 접촉 그리고 쭉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아까보다 도르래에 걸려있는 전체 줄 부분의 길이가 늘어난 게 확실하니까 저 늘어난 총 길이가 3S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이가 얼마냐? 결국에는 접촉된 부분에서 도르래 내려와서 접촉됐을 부분 여기까지의 거리 마찬가지 이 접촉 부분에서 새로 내려와서 접촉됐을 이 부분까지의 거리가 바로 요거 합한 것이 3S다 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도르래 자체의 하강은 2분의 3S라는 거리가 되었다. 또한 도르래와 함께 움직일 우리 C 물체도 도르래와 함께 움직였을 C 물체도 역시 A와 B가 S, ES 움직이는 동안에 아래로 2분의 3S라는 거리를 내려왔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요 삼각형 넓이에 해당하는 S만큼을 올 때 B는 이런 삼각형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밑넓이 삼각형 넓이 ES만큼을 올 때 C는 2분의 3S만큼의 넓이를 가지도록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리를 이동을 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가속도를 가질 것이며 그런 가속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는 것처럼 A의 가속도가 그냥 스몰 a, B의 가속도 a, B는 2a라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작용할 C의 가속도 크기는 결국에는 둘의 A 대 2a의 2분의 3a 라는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는 요거 길이는
어차피 가속도를 나타내는데 똑같은 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서로 정리를 더 할 수 있겠네요. 해봅니다. 2n분의 t 하면은 a 나왔었고, 그 다음 c에 대해서는 3n분의 3mg 마이너스 2t 하니까 요게 2분의 3a 나왔었으니까 a고 2분의 3a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3 곱해주면 이제는 같겠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는 뭐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건 끝난 것이고 이제 수식 전개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이거 4 써도 되고요. m 지워지고 정리해보면은 9t는 4 쭉 넘겨서 12mg 마이너스 8t다. 그래서 17t는 12mg다 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구한 TU를 이제 mg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제 대입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C 물체 3m짜리 질량을 가지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2분의 3a라는 거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직접 AC에다가 대입을 해줘도 되고, 어차피 요게 식이 간단하니까 요거 구해서 2분의 3배 해주는 식으로 구해주면 2n분의 17분의 12 mg 구해주면은 m 지워지고 요것도 3 돼가지고 결국에는 17분의 9g라는 가속도, g에다가 10 쓰거나 아니면 9.8 쓸 수 있는데 적당한 숫자 넣어주면은 C 물체의 가속도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13번 정도에 나와 있는, 제법 앞쪽에 나와 있는 문제치고, 물체들이 받는 힘을 분석하거나 그래서 물체가 가질 가속도들 관계를 생각을 할 때 벌써 움직도르래까지 나오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용반작용 관계나 장력을 다루는 방법, 수직항력 구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개의 물체가 함께 움직일 때 힘들 간의 관계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의미 있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뒤쪽에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도 배치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봅니다. 17번 문제, 지면으로부터 30도 6분의 파이라디안 각도를 가지는 빗면이 있는데 이 빗면에는 일단은 마찰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줄이 벽으로부터 쭉 연결돼서 물체가 정지해 있는 동안에는 해당 빗면에 마찰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물체가 현재 받는 힘들 하나씩 다 구해봅니다. 물체는 지금 지구 전체로부터 중력을 아랫방향으로, 질량 m이라면 중력 가속도 g에 대해서 mg 뉴턴을 받고 있을 것이고, 마찰이 있든 없든 빗면과 접촉해 있으니까 그 접촉면으로부터 물체가 받을 수직력, 수직항력이 그 면에 대해서 물체를 미는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와 같이 작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아직 모릅니다. n뉴턴이라고 합시다. 그와 함께 줄이 물체에 달려 있으니까 그 줄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을 하겠다. 장력은 T뉴턴만큼 줄 자체로부터 물체에게 가해진다 라고 합시다. 자, 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벽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세 개의 힘만 가해지는 게 물체가 받는 힘 전부인데, 물체는 정지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가속도가 0이다 해야지 되겠네요. 가속도가 0m/s 제곱이기 때문에 물체는 알짜 힘을 0N 받고 있어야 되는데
물체 가속도 0, 알짜힘 0 그러면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힘 이것들이 모두 결국 상쇄된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크기의 힘을 받기 위해서 셋 다 상쇄시키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물체가 힘들을 이런 식으로 받을 때 이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힘들을 계산하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분해를 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분해를 하는 방법으로서 권장되는 방법은 뭔가 방향이 비틀어져 있는 것들을 가로 세로 방향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지금은 아래로 비스듬하게 왼쪽 위로 비스듬하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해지는 것을 굳이 분해를 할 때에는 빗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 수직인 방향 두 개가 이미 정렬이 잘 돼 있으니까 정렬되어 있지 않은 이 중력을 지면에 대해서 아래로 가해지는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인 것과 경사면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계산하기 조금 더 편하다 하겠어요. 이럴 때 물체가 30도 또는 세타 각도의 경사면에 있을 때에는 중력에 대해서 지면으로 경사면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요 방향에 요 사이 각도가 세타 30도 각도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분해한 힘의 이 성분이 경사면 수직 방향 성분이 mg 코사인 세타다 해야지 되겠고 요 성분의 크기가 mg 사인 세타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3개의 힘이 가해지는 것을 지금은 4개의 힘이 가해지는 것처럼 본 다음에 그러면 경사면 수직 윗방향 수직력 n뉴턴이 경사면 수직 아랫방향 mg 코사인 세타와 같으면 참 좋겠네. 지금 세타 값이 특히 30도였을 때에는 n 값이 질량 적당 크기 m에 대해 중력과 속도 g에 대해서 2분의 루트 3 배면 참 좋겠다. 뿐만 아니라 경사면 나란한 방향으로도 두 힘이 상쇄가 마저 돼야 되기 때문에 장력 크기는 mg 사인 세타 세타가 30도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었을 때는 mg의 2분의 1배였으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 물체가 받는 알짜 힘 0이라는 조건으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 어떻게 다루는지 연습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문제를 약간 바꿔볼게요. 자, 줄이 물체의 장력 T 가는 이 상황에서 줄이 현재는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와 같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줄이 요렇게 어떻게 달려있다 보니까 벽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달려있을 때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한다 그래도 어차피 물체는 중력을 mg 아래로 받고 있다라는 거는 그대로일 것이고 혹시 수직항력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 이 수직력, 수직항력은 지면에 대해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n 프라임 크기가 가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줄에 의해서 받을 장력은 여전히 줄 방향으로 t 프라임 뉴턴이다. 이렇게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도 물체는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유지한다라 그러면 알짜힘은 0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력과 이러한 수직력, 수직항력 N'과 T' 요렇게 되는 세 개가 알짜힘이 0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면에 대해 수직 방향, 지면과 나란한 방향인 이 힘이 이미 정렬이 예쁘게 잘 돼 있으니까 이 힘이 좀 보기 안 좋네요. 그럴 때에는 뭐 항상 경사면에 대해 나란한 수직인 방향 이렇게 분해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중력은 지면 자체의 방향으로 있다라는 거 그대로 두고 장력도 그대로 두면서 수직력, 수직항력을 지면에 대해 수직일 위쪽 방향과 연직 윗방향과 지면과 나란할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주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지면에 대해서 경사도, 세타 각도 요만큼이 이 각도 나와야 되니까 실제 이런 크기의 수직력, 수직항력에 대해서 N'의 이 성분은 N' 코사인 세타, 요 크기가 N' 사인 세타,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번에도 역시 중력 아래로 mg, 그리고 완전 오른쪽 방향으로 t', 그리고 수직력 원래는 N'인데 위쪽으로 왼쪽으로 N' 코사인 세타, N' 사인 세타라고 한 다음에 이 경우에도 역시 알짜임 0 조건을 써서 아래쪽으로의 mg는 위쪽 방향으로 N' 코사인 세타 또는 세타 값이 30도 6분의 파이였다면 N'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좌우 방향에 대해서도 알짜임이 제로여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N' 사인 세타, 오른쪽 방향으로 T'도 같아야 되겠다. N' 사인 세타 2분의 N'. 자, 요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현 상황에서 N' 값이 루트 3분의 2 mg 나오니까 대입해주면 T' 값도 또한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된 경우에도 또 구할 수 있고, 당연히 N', T' 값들도 앞의 상황과 크기가 달라졌다. 중력은 당연히 계속 일정해야 되는 건데 이와 같이 나머지 힘들에 대해서는 바뀐 걸 확인할 수도 또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앞에서와 같이 줄이 벽으로부터 경사면 나란하게 해서 물체, 벽돌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또는 추가적으로 줄이 하필이면 모양이 지면하고 나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물체를 고정시켜 놓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장력과 수직항력 구하는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문제에서는 어찌됐든 어떤 방향으로든 벽과 연결되어 있던 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물체, 벽돌에게 장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합시다. 그럴 때에는 이제 물체가 앞으로 벽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가속도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물체는 여전히 완전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것이고 중력은 지구로부터 mg 크기 받는 거고요. 접촉돼 있다는 것만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면이라고 하더라도 접촉만 돼 있으면 항상 그 면으로부터 관심 있는 물체가 받을 방향의 수직력은 면에 대해 수직으로 이런 방향으로 N 가해지겠다라고 합시다. 줄이 사라지니까 훨씬 문제를 풀기 용이해졌네요. 자, 그런데 앞에 상황 보면서 이렇게 서로 나란하거나 수직인 힘들이 아니라 좀 비스듬하게 가해지는 힘들이 물체에 동시에 가해지고 있으면 힘을 정렬해서 다시 써야지 되는데 앞에서는 정렬해서 쓰기 쉬운 방향 또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힘을 분해할 때 좀 더 경제적인 효율적인 방향으로 중력을 분해하거나 장력과 수직항력 뭐 이렇게 있을 때 수직항력을 오히려 분해해서 구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경제적이냐라는 것보다는 좀 더 문제에 제대로 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중력을 분해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없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물체는 줄이 끊어지면 아마 빗면 따라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가속도 될 것 같아요. 가속도의 방향이 아마도 이쪽 방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물체의 가속도 방향이 예측만으로 따지기 힘든 경우도 나오지만 지금은 워낙에 이럴 경우가 확실하니까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질량으로 알짜임을 나눠줘야 되는데 가속될 방향이 하나 나타났으면 그의 수직일 방향은 가속도가 이쪽인데 이런 방향, 그 방향의 수직인 방향은 알짜임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을 기준으로 수직인 수직항력은 그대로 두고
움직일 방향에 비스듬한 요 힘을 이번에는 나눠주는 게 좋겠다. 어떻게? 가속될 방향에 수직인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요렇게 나란한 방향, 가속될 방향, 수직일 방향으로 요렇게 나눠주면 중력 mg 크기가 요 크기 세타 30도 나올 거기 때문에 mg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될 거고요. 요 크기 mg 사인 세타 2분의 mg 크기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 물체가 가속될 방향에 나란하게 혹은 수직으로 가해질 힘들은 그냥 놔두고 비스듬하게 가해질 힘을 가속될 방향 기준으로 나눠주자. 그랬으면 이제 목표죠. 물체의 가속될 방향 수직 위쪽으로, 수직 아래쪽으로 가해질 힘 이런 것들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쇄돼야 되겠다. 그래서 n값은 mg 코사인 세타. 수직 항력의 크기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mg 코사인 세타다라고 공식을 따라서 구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자주 나오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가 그 전형적인 경우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수직 항력은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황 보면서 적절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물체는 아마 왼쪽 아래로 경사면 따라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속될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을 플러스라고 그랬을 때 요거 상쇄되고 나니까 플러스 mg 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속되는 거 가속도 값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가속도 A는 질량 m분의 mg 사인 세타 해봤더니 질량에 무관하게 g 사인 세타, 특히 세타가 30도였을 때에는 2분의 1 g g가 10m/s 제곱이었으면은 5m/s 제곱, g가 9.8이라고 썼다면은 4.9 m/s 제곱으로 뭐 숫자는 어떻게 어림 계산하느냐 정확하게 구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 크기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당 물체의 실제 가속도까지도 구해봤습니다. 뒤에 가서는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 마찰계수 같은 것들 따지면서 그 가속도가 꼭 이렇게만 나오지 않는 또 다른 경우들도 계속 이해해 볼 텐데 지금은 일단 물체가 받는 힘이 이와 같이 분석되고 가속도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48번 문제 검토해 봅니다. 48번 승강기 엘리베이터라 그러는데 승강기 A와 B가 각각 1700kg, 1200kg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 속이 비어있는 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에 A 엘리베이터 속에 12kg짜리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줄에 걸려있을 장력이 뭐 1.91 곱하기 10의 4제곱 뉴턴이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대입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뭐 어떠한 힘이 얼마 나오겠느냐 또는 물체들의 가속도는 얼마겠느냐라는 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 소위 전체를 한 물체로 보고 푸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빨리 풀 때 쓰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체 하나하나가 받는 힘들을 모두 구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봅시다. 자, 먼저 눈에 확 띄는 A 승강기 1700kg짜리예요. 자, 요 전체 속이 비어있지만 어쨌든 1700kg 승강기는 지구로부터 A가 받는 중력이 1700 곱하기 M 곱하기 G 나오겠고요. 나중에 G는 9.8 또는 10을 쓸 거고요. 그리고 전체 물체에 대해서 여기 줄 보이네요. 요거 줄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라는 승강기가 받을 힘, 요 줄에 의해서 줄 1에 의해서 A가 받을 장력이 T1 뉴턴 한다고 합시다. 자, 승강기 A 물체는 또 무슨 힘 받느냐 하면은 여기 줄 또 연결돼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야죠. 요거 줄 2라고 하고요. 줄 2가 A에 가하는 장력이
줄이 달려있는 방향 A에 대해서는 당겨질 방향 아래쪽이니까 이쪽으로, 아까랑 다른 줄이니까 T2N 이렇게 써줍니다. 자, A라는 승강기가 받을 힘이 다 표시가 됐나요? 아니죠. A라는 승강기는 외부라는 것이 이 1700kg짜리 몸통에 대해서 1700kg만 속하지 않으면 다 외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 또는 중력, 외부 물체, 지구, 줄 1, 줄 2로부터 받을 힘들 표시를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외부가 완전히 눈에 보이는 외부가 아니라 이것 자체에 대한 서로 다른 물체, 즉 상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C 물체라고 칩시다. 이 C 물체와의 접촉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체에 의한 접촉이 나타나면서 이 접촉에 의해 C 물체 상자로부터 접촉돼서 밀릴 수직항력을 받고 있다 해야 되겠어요. 외부에 붙어 있으면 그 접촉면의 수직 방향으로 내가 밀릴 힘을 받겠다 하면 되고, 모양에 대해서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접촉에 의해서 물체가 받을 수직항력이 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접촉에 의해 전체 A가 밀릴 수직항력이 C에 의해서 A와의 접촉, 이 부분에 의해 받을 수직력, 수직항력이 아래로 N뉴턴의 크기로 있다라고 하자. 힘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원래는 방향과 함께 얘기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크기만 N뉴턴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A 물체가 받을 힘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4개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B 물체가 받을 이러한 B 물체 승강기 1200kg짜리가 받을 힘은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지구로부터 B가 받을 중력이 완전 아랫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1200kg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 G 곱한 만큼의 힘을 아래쪽으로 받겠다. 그리고 B 물체, B라는 승강기는 외부에 또 줄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당겨질 줄 2 자체로부터, A 아닙니다. 줄 2 자체로부터 받을 B에 대한 장력이 B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에서는 줄 방향으로 위쪽으로 T2N 가해지겠다 합시다. 뭐냐면 여기 줄은 A에게 T2라는 장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B에 대해서는 같은 크기의 힘이 줄에 의해서 또 걸린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A가 받을 장력, B가 받을 장력 T2, T2라고 해야지,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가 B를 당길 힘, 장력, B가 A를 당길 힘, 장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장력은 줄 자체의 모든 부분에 일정한 크기로 걸려 있어서 그 줄이 이쪽 물체, 저쪽 물체, 줄이 가하는 힘은 같은 크기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장력의 특수성 생각을 해줘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B가 받는 힘은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위로 T2 크기, 아래로 1200G 크기라고 하고, 다음 상자 C라고 합시다. C 물체 상자가 받을 힘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상자 자체는 다른 상황하고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12kg 곱하기 G 뉴턴만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자는 내 밑에 뭐가 붙어있네 싶으니까 그 엘리베이터 A 내부 부분 바닥면으로부터 수직항력, 수직력을 위로 받겠다. 물체가 실제로 가속되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과 무관하게 접촉만 돼 있으면 일단 밀리는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있다고 칩니다. 어떻게? C 물체는 요 면에 대해 A로부터죠. 일종의 A로부터 C가 받을 수직력이, 수직항력이 위쪽으로 이렇게 적당히 작용해야 되는데 N'뉴턴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물체가 받는 힘들 다 분석을 하다 보니
요 접촉에 의해 C가 A한테 가하는 수직력 N뉴턴이라고 했고, 여기선 뭐예요? A가 C에게 가는, C가 A로부터 받는 수직력, 지금 A에 대해서 받고 있는 힘, C에 대해서 받고 있는 힘 지금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두 힘이 C가 A에 가는 수직력, 요 접촉에 의해 A가 C에 가는 수직력,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고 그 종류가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작용-반작용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수직력 크기 N뉴턴을 너도 같은 크기로 가져야만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뉴턴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자, 일단 물체들이 받는 힘에 대해서는 A가 좀 많았네요. 4개의 힘, B는 2개의 힘, C 역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중력과 수직력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작용-반작용 법칙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갑시다. 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는 꼴이면서 그 힘이 왜 작용하는지 그 원인과 종류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A가 C에 가는 수직력, C가 A에 가는 수직력 해서 작용-반작용 관계 맞고요. 크기를 같게 놨습니다. 자연스럽게 방향은 반대 방향이 나왔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와 B를 연결하는 줄에 의해서 A가 받을 장력은 줄 2 자체가 A에 가는 것이고 B가 받을 장력은 줄 2가 B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집어져 있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 두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가 아니다. 또는 B가 받을 위쪽으로 어떤 장력, B가 받을 아래쪽으로 받을 중력, 이런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줄2가 B에게, 지구가 B에게 가하는 장력, 중력, 주고받는 물체, 힘을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 힘의 종류도 장력과 중력으로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작용-반작용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작용-반작용 관계 판단하는 방법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또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물어보는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온 힘들 보니까 아래로 T2 크기, 위로 T2 크기라는 이런 힘들이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눈에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 저런 거요. 위로 아래로 반대 방향 크기는 같게 나온다면은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무조건 어떤 힘이 크기와 방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러면 상쇄된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받는 힘을 분석하는 이유는 특정 물체가 받을 힘, 준 거 아니고요. 받을 힘 기준으로 내가 받는 힘들이 알짜 힘이 계산이 되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면 특히 상쇄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5뉴턴, 3뉴턴 반대 방향으로 가해진다? 그러면 2뉴턴 남는다 라고 하기만 하는데 5뉴턴, 5뉴턴 가해져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상쇄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연산결과 상쇄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합연산을 언제 하느냐? 하나의 물체가 받고 있는 힘들끼리 연산을 해야지 내가 받는 힘하고 저기 다른 물체가 받을 힘하고 상쇄시키면 곤란하다. 뭐냐면 이 물체는 이런 힘을 받으면서 내 질량으로 내가 질량이 이만큼이고 내가 받을 힘이 이러이러한 힘들이 있다 그럴 때 나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힘 연산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합산하는 벡터 합해서 연산을 할 내가 받을 힘도 아닌 다른 물체가 받을 힘을 끼워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물체가 하나가 받을 힘들끼리 상쇄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A가 결국은 받을 아래쪽으로의 장력 T2와 B 물체가 받을 위쪽으로의 장력 T2 뭐 장력이 문제가 아니라 A가 받고 B가 받는 건데 얘들끼리 상쇄 연산을 한다? 이런 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경우에 따라 이런 전체 물체를 한 덩어리로 봐서 그 부분이 뭐 똑같은 거지, 하나의 물체 내부적인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상쇄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물체가 받는 힘들끼리 상쇄가 됐든 뭐가 됐든 연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분석을 해봤고, 그 결과 물체가 받는 이런 힘들을 각각이 받으면서 모든 물체가 함께 움직인다 칩시다. 승강기 줄로 연결돼 있고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뭐 기계적인 장치에서 밖에서 물체들을 끌어당기면 얘네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A가 받는 힘 노란색 힘, B가 받는 힘 파란색으로 표시한 힘, C가 받는 힘 빨간색으로 표시한 힘들에 의해서 A, B, C가 가질 가속도가 모두 크기와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합시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함께 움직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A 1700kg짜리 A라는 승강기는 위로 가속이 될 때 질량 1700분의 위로 T1 플러스 T1, 아래로 1700G 마이너스 1700G, 그리고 아래로 N 노란색 A가 받는 C 물체로부터 이제는 표시했으면 A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주목해서 보면 되는데, 아래로 N 그러니까 마이너스 N, 그리고 장력 T2 크기로 아래로 받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T2, 위로 작용하는 힘이나 가속도 변위를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하면 A의 가속도는 이와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B의 가속도는 역시 위쪽을 플러스로, B의 가속도는 B의 질량으로 B가 받는 위쪽을 플러스로 표시한 힘들을 나눠주자. B는 위로 T2, 아래로 1200G 뉴턴의 중력 받는 것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표시하고요. 다음 C 물체, 상자, 문제에서는 C라고 안 했는데 일단 상자라고 하는 물체는 나름 12kg, 내가 받는 힘은 위로 N, 아래로 중력 12G만큼은 마이너스 12G 라고 써주자. 이렇게 각각의 물체가 위쪽으로 가질 가속도를 A, B, C 나름 다 써줬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A, B 안에 있는 C 물체 뭐가 됐든지 모두 위로 동일한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방향까지 다 통일했으니까 이 세 값이 모두 같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네요. 자, 분모, 분자 세 분수가 똑같으면 가비의 이에 의하면, 세 분수가 똑같으면 분모의 합으로 만든 새로운 분수가 2912분의 새로 만든 분수가 분자에 있는 것들 합한 걸 분자로 쓰는 새로운 분수와 같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위로 T1 남아있고요. 쭉 갑니다. T1 남아있고 마이너스 N 분자 중에 플러스 N, 결국은 분자들 다 합할 거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N, 그래서 없어지고 분자들 다 합합니다. 아래로 마이너스 T2, 여기에 플러스 T2라고 표시된 것도 결국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겠고, 남는 건 아래로 마이너스 값이라고 나오는 이와 같은 힘들만 이제 남아서 마이너스 2912G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한 값이 결국에는 모든 물체들의 공통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다 해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이 전체 가속도이기는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체들이 받고 있는 힘 각각을 또 구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두 승강기 사이를 연결하는 줄의 장력이 1.91 곱하기 10의 4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T2가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서는 상쇄가 되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A와 B를 연결한 줄에 걸리는 장력 T2는 1.91 곱하기 10의 4제곱. 요거 1.91 곱하기 10의 4제곱. 요렇게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여기 숫자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요거 G 값이 9.8이냐 10이냐에 따라서 약간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1200분의 이렇게 나온 값이 또한 이렇게 해서 T1 값 해가지고 계산되거나 아니면 글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나머지 문자들도 같아요 라고 해서 쭉 구해주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 수직력, 땅바닥과 A와 B, C 사이의 수직력 N 크기는 얼마일 것인가 조금만 더 연산해 보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푼 다음에 T2 나와 있고 중력 가속도 나와 있으면 N 값 구해라. 요 수직항력 구해라 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지금 요 두 개만 가지고 풀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연습을 위해서 힘 분석 조금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해봤고요. 식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것들 그와 함께 작용-반작용 관계 판단하는 방법 장력은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힘이 상쇄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한 문제를 통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58번 문제. 58번에서는 어떤 의자 형태의 물체에 위에 줄이 달려 있고 그게 천장에 연결된 도르래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서 아래로 늘어뜨려진 줄을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당기면서 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런 의자라고 하는 것과 사람 자체의 전체 질량은 총 103kg이다 라고는 했는데 지금 각각의 물체의 질량을 따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물체만의 질량은 M1, 사람의 질량은 M2라고 하고 둘을 합하면 M1 더하기 M2가 100, 103 나온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이 줄을 끌어당겨서 올라가려면 줄에 걸릴 장력이 얼마나 됐을지 아니면 사람이 어떤 크기의 힘으로 줄을 당겨야 할지 이런 것들 한번 구해 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체는 두 개라고 봅시다. 의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의자 자체는 자체 질량이 M1kg이니까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의자에 가해지는 중력이 지구로부터 의자에 가해지는 A 물체라고 할까요? A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이 M1G 뉴턴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 물체 A에는 줄 여기 접촉해 있으니까 요렇게 가해질 줄 자체에 의해 A가 받을 장력이 T뉴턴이다 라고 할게요. 이 T뉴턴은 줄 전체에 걸려 있겠네요. 그리고 의자가 받을 힘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사람 B물체라고 나중에 할게요. B물체에 요 부분이 엉덩이, 허벅지 뭐 이런 부분이 접촉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접촉에 의해서 가해질 수직항력이 아랫방향으로 등은 안 대고 있네요. 아랫방향으로 N뉴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자. T 아래로 M1G 아래로 N 이게 오로지 물체 하나만 봤을 때 A 물체만 봤을 때 받고 있는 힘 모두이다 라고 합시다. 다음 사람 M2 질량을 가지는 B 물체라고 하는 사람을 볼 건데 이 사람은 당연히 중력을 지구로부터 B가 받는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M2G 뉴턴만큼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엉덩이와 허벅지가 이런 물체 이 부분에 접촉돼 있으니까 접촉에서 작용하는 A로부터 B가 받을 수직력이 자 크기를 얼마라고 해야 된다? 앞에서 봤더니 요거 수직력 B가 A에게 가할 수직력을 N뉴턴이다 라고 했으니까 A가 B에게 가할 수직력도 N뉴턴이라고 놓는 이유는 작용-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B가 받는 힘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람이 받는 힘은 두 가지 하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 줄을 잡고 계속 당길 건데 우리는 물리에서는 생물체, 근육에서 일어나는 일, 생명체이기 때문에 호흡해서 신진대사 등등에 의한 현상은 그냥 없는 것 취급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받을 힘이 또 뭐 있냐 그랬을 때 여기 손 부분이 뭔가 접촉이 일어나 있네. 줄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느슨하고 이쪽은 팽팽하네. 그러면 팽팽한 쪽으로 줄에 의해서 장력을 받는다라고 할 거예요. 자, 줄에 의해서 B 물체는 이 부분은 느슨하니까 이제는 생각할 필요 없이 줄의 모든 부분이라고 했지만 느슨할 부분은 장력이 없고요. 위쪽으로 당겨질 방향으로 장력을 받자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장력은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A에 가해졌던 장력, 그 힘을 가할 줄과 동일한 줄이니까 B가 받을 장력도 T뉴턴이라고 놓자 해서 위쪽으로 T뉴턴 놓습니다. 내가 어떤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나 내가 줄을 직접 잡고 당기는 거나 내가 줄을 잡고 잡은 부위를 변형시켜 가면서 자꾸 올라가는 거나 물리에서는 네가 묶여서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지 네가 줄을 잡고 당기는지 그 부분이 바뀌든지 상관없이 그냥 줄과의 접촉 그러면 장력작용 줄로부터 받는 힘이야 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장력이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당기거나 할 때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사람이 줄을 소위 당기는 힘이 줄에 걸린다라고 해서 줄이 물체에 장력을 가하려면 그 걸려있을 장력을 결정해야 되는데 표현상 이 크기를 나중에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이라고 표시만 할 뿐입니다. 표현상 그렇게만 되는 거지 실제로 사람이 당기는 힘이라는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물체가 받는 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종류의 힘은 없습니다. 어쨌든 줄의 접촉, 나는 그 줄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을 것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을 때 사람은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서 의자와 함께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의자와 함께 적절한 가속도로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의자 A라고 했죠. A의 가속도와 사람 B라고 했죠. 둘의 가속도가 크기와 방향이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A 물체의 가속도 봅니다. A 물체는 M1분의 질량 M1분의 위로 가속된다 치면 위로 A가 받는 노란색 힘 T 플러스 T 그리고 아래로 가해지는 중력 M1G는 마이너스 M1G 그리고 사람 B로부터 받을 요 접촉에 의한 수직력 아래로 N 마이너스 N 한 가속도는 B에 대해서는 질량 M2짜리 B 물체 사람은 위쪽으로 가질 가속도 위로 가해지는 줄에 의해서 받을 장력 어쨌든 위로 T 플러스 T 다음 얘가 아래로 받을 힘 M2G 그리고 얘는 사람은 B는
의자면과의 접촉에 의해 위로 받을 N뉴턴의 힘, 그러면 위쪽으로 N이니까 플러스 N 한 힘으로 이런 가속도를 각자 가지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물체는 자연스럽게 같은 크기와 방향의 가속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각각이 받는 힘 따로따로 써서 이렇게 물체들에 대해 힘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가속도는 또한 전체 가속도 공통값으로서 두 값이 같아야 된다. 완전히 같은 값이어야 된다. 분수가 똑같다. m1 플러스 m2 분모의 합분에 분자의 합 t, t, et 마이너스 m1g, 마이너스 m2g, 마이너스 m1, m2g 그리고 마이너스 n 플러스 n은 그래서 분자끼리 더하다 보니까 상쇄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 값으로서 또한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체 물체들의 공통 가속도이고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문제에서 그 결과 1.3m/s 제곱의 가속도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 물체들의 질량합 m1 플러스 m2들은 103kg이라고 했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9.8이라고 쓸 수도 있고 대략 10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10 또는 9.8 넣어서 계산만 조금 더 해주면 T값 뭐라 그랬죠? B,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이라고 표현도 가능한 줄에 걸려있을 장력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58번에서 마찰이 없는 도르래였고요. 고정 도르래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가 사람이 함께 물체와 함께 움직일 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윗방향으로 1.3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갈 때 당기는 힘 T는 얼마냐 그랬는데 B 먼저 구했네요. B 1.3의 가속도가 나와야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A처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가속도는 0이니까 움직이는 속도는 있지만 가속도는 0이니까 분모가 0 돼야 된다. 분자가 0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T값 별도로 구할 수 있고 1.3으로 놓고 계산을 더하면 B 상황에서도 문제 풀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앉아있기만 하고 줄이 땅바닥까지 내려가서 뭐 동료 같이 작업하시는 분이 줄을 당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사람이 손과 접촉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장력이 B에 가해지는 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여기 T값만 없어지면서 그랬을 때 가속도는 같아야 된다. 얼마로 같아야 되느냐? 등속 운동할 때 라는 식으로 변형해서 더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겠어요. 그래서 58번 문제 이런 거 비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가 앉아서 뭔가 줄을 당겨서 나 스스로 물체와 함께 의자와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당겨야 하는 힘 뭐 이런 거 적절한 가속도가 나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힘 분석을 이와 같이 해주고 계산식도 각각의 가속도 전체 공통 가속도 분수가 같다면 분모 합 분자 합 만든 새로운 분수도 같다라는 것으로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